왜 다른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지? 그 작품에 들어간 과학적 오류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정신이야 생각했거든요. 저도 제정신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천문학을 사랑하는 과학소설 작가 해도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긱블에서 과학공학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달하는 메이커 이수용 수드래곤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모토로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과학드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과학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유튜브 코코보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창윤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까, 그리고 과학기술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들께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까를 고민하고 세상을 좀 더 깊고 흥미롭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도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궁금증이나 호기심들을 모든 것이 과학을 대답해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재미있게 또 친근하게 과학기술을 알려드리고 또 과학기술로 먹고 살고 계신 분들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진행을 맡은 곽재식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재미남을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신비한지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서 과학 인재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 이렇게 모셔보았는데요. 각자 본인들은 어떻게 과학기술 분야에 발을 담그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 길로 빠지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사실은 저는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차관님,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만이 제가 갈 길이다라는 생각이었죠. 네. 초등학교 때 자기 꿈 과학자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기. 차관님 아니시네요. 네. 자,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잘 안 되는구나. 우리 과학드림 선생님 어떻게 하다고? 제가 어렸을 때 저수지가 집 근처에 있었는데 네. 거기서 벌레를 한 마리 잡았어요. 벌레를 이제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뭐 나무 막대기를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잠가서 집에 왔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벌레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잠자리가 됐어요. 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이에 우와 해가지고. 이제 변태란 거죠. 근데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어릴 때 마음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 너무 궁금해서 그때부터 그 자연 현상이 너무 신기해서 과학을 좋아하게 됐고 그 길로도 계속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네. 우리 보라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질문이 있거든요. 어떤 거요? 왜 다른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지? 제가 아무래도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달이 이래서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라 선생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천문학. 곤충 미생물 공학이라는. 네. 해도연 선생님 천문학 아닙니까? 맞습니다. 천문학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외계행성을 했었죠. 정통으로 아주 뚫고 나가셨고. 네, 그렇죠. 이제 네. 그거 하나만 보고 이제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까지 따고 이제 지금 와서 그걸로 소설을 쓰고 있죠. 여기는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응답이라도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런 거 혹시 보신 적이나 약간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이게 트라피스트 1이라는 행성계가 있어요. 트라피스트 1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게 전공자의 매력입니다. 트라피스트 1 대부분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곳이죠? 행성이 발견된 것만 해도 6개인가 7개 정도가 있어요. 지구가 6개, 행성이 6개, 약간 이런 거네요. 그죠, 약간 그죠? 이런 거네요. 그리고 그 중에 한 3개 정도가 지구랑 환경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그만큼 많이 있다면은 거기서 각자 문명이 따로따로 발생하고 나중에 서로를 인식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래도 이제 SF를 쓰는 작가로서는
온갖 다양한 상상력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죠. 과학기술의 또 묘미라고 하면 사실은 실험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실제로 한번 검증을 해볼 수 있다. 신기한 거를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게 과학기술의 굉장히 큰 재미일 것 같은데요. 수드래곤 선생님이 실험 이런 거 옛날부터 학교 다니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 취미이자 일이자 하시면서 정말 많이 해보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유, 뭔가 맞아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가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였다. 뭐 이런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이상한 거를 참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거가 고기를 때려서 구울 수 있을까? 저 그거 영상 봤어요. 저는 진짜 그거 보는 순간 제정신이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제정신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이게 의외로 말 그대로입니다. 생고기를 갖다 놓고 이걸 계속 두들겨 패면 과연 그 열기로 고기가 익을 수 있을 것인가 실험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에너지는 전환될 거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열로 전환되니까 열심히 때려보면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게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단열하고 이제 이론에 입각을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다 보니까 한 새벽 4시쯤 기어이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보라 선생님은 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영상 만들다거나 콘텐츠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일 이런 거 하시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뭐 시청자 반응, 피드백 이런 것 중에 뭐 기억에 남을 만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영상은 주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과학 꿈나무 분들이에요.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좀 쉽게, 엄청나게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과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몰랐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과학에만 집중해서 듣게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해도현 선생님은 SF 소설 집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독자 반응 중에 기억나는 거 이런 거 있으실까요? 어떤 독자분이 과학을 전공하신 독자분인데 제 작품을 하나 읽고 나서는 그 작품에 들어간 과학적 오류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눈물 난다. 꿈나무들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 감동했다고 시청자 반응이 오는데 SF 작가는 글 쓰고 나니까 오류가 정리돼가지고 날라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기억에 남았냐? 네. 이거 틀렸으니까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뭐 의도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정리해서 보내주면은 다음 작품을 쓸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사랑이네 이거 약간. 너무 감동을 받았죠. 내가 실수한 것도 이렇게 이제 잘 감싸주시니까 글 쓸 용기가 나더라고요. 과학기술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 쭉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차관님. 네. 이공계 출신으로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어떤 전공의 지식이나 이공계로서 쌓아온 그런 어떤 경험이 지금 하시는 이런 정부의 운영, 행정 이런 쪽에도 좀 뭔가 도움이 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과학기술 행정이라는 것은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정말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에 관한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과학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과연 어때야 될 건가에 대한 감은 있죠. 연구자들의 어떤 심정에 대해서 안다. 그렇죠. 삶에 대해서 안다. 그렇죠. 이심전심이니까 내가 그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전국 127개 각종 과학기술 연구 관련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약간 좀 감동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의 일자리 이런 거는 좀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우리 수드래곤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만 하더라도 AI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찬란한 발전을 최근에 대중들 앞에 보였지만 그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는 점점 더 다양한 일들을 뻗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나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나의 전공을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기술적인 어떤 환경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배양하고 사회에 나와서 보다 더 공부하고 직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까지 6명의 과학기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과학기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지금 과학기술로 먹고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어떤 식으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나가고 앞으로 어떤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대리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유튜버들이 대부분 골방에서 편집 작업을 혼자서 엄청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파요. 네.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대화도 고파요. 근데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오늘 진짜 즐거운 경험이었고, 또 유튜버분들을 또 이렇게 작가분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 또 차가님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우리 차관님은 오늘 촬영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 왜냐하면 사실 과학이 쉽지를 않습니다. 콘텐츠 자체가 설명을 쉽게 설명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꼬마 친구들이 재미있게 과학을 접하고 이해하고 동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재미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과학기술인 5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보았는데요. 이야기 들으면서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과학기술 덕분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 만드는데 함께해 주신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